자, 교재 91쪽에 시가화 조정구역 안에 생이제한 등이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그 옆에 씁니다. 별도 기준이라 쓰세요. 시가 조정구역에만 적용되는 별도 기준입니다. 자, 시가 조정구역 안에서는 첫째, 도시공객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시가 조정구역에서는 도시공객 사업은 줄칩니다. 국방상, 공익상 시가 조정구역 안에서 사업 시행이 불가피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요건. 두 번째,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이 요청해야 돼요. 그게 줄치고. 이것에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줄칩니다. 지정 시가 조정구역의 지정 목적 달성에 제한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한해서 자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조건 다 갖춰야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시가 조정구역 안에서는. 그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지 마라 이 뜻이에요. 그것도 시험장에 가서 또 하지 마라 해보면 안 되죠. 시험장에서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세 가지 조건을 갖췄을 때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답해야 됩니다. 자, 국방상공사 첫째 불가피해야 되고 중앙행정기관 장이 요청해야 되고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한해서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답을 해야 됩니다. 자, 비도시공객 사업은 할 수 있느냐. 시가 조정구역 안에서는 개발행 허가 용도 지역 지구 안에서 건축 제한 규정을 불구하고 도시공객 사업의 경우 외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정하여 특별시장, 광시장, 특시장, 특도지사, 시장군수에 줄칩니다. 허가받아 할 수 있습니다. 자, 허가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은 자 기업의 농업, 임업, 업용 건축물 같은 경우 박스 안에 1번부터 자 거기에 있는 7번까지 해당하는 거 있죠? 그것만 허가받아 설치할 수 있어요. 자, 니은의 주택 및 부속 건축물 건축이라고 나가 있죠. 1번 줄칩니다. 주택은 정축까지 됩니다. 단 정축은 기존 건축물 면적의 포함해서 얼마 이하로 100제곱미터 이하까지만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옆에다가 씁니다. 신축은 X라고 써서요. 주택은 신축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이번에 부속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죠. 자, 부속 건축물 건축에 줄치고 그 줄 끝에 줄칩니다. 기존 건축물 면적 포함해서 33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것만 할 수 있습니다. 33제곱미터면 10평이죠. 10평 이하짜리 부속 건축물만 설치할 수 있다 이 뜻이죠. 시가지정성에 크게 기여하는 건물이 아니죠. 조그마한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마을 공동시설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는 뭐 제목만 보시면 되고 마을 공동시설 설치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리얼에 자 공익시설, 공용시설, 공공시설 거기에 제목에만 줄치면 돼요. 공익이나 공용이나 공공시설은 국가 자체에 사용한 시설이죠. 자, 국가 자체는 원래는 설치할 때 허가 없이 하는데 시가 조정구역에서는 국가 자체가 쓰는 시설이라도 뭘 받아야 된다? 허가 받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미업에 가면은 비업에 가서 비업 줄칩니다. 기존 건축물의 동일한 용도 및 규모 안에서 개축, 재축, 대수선은 됩니다. 그 옆에 놨습니다. 자, 일반 건축물은 신축도 안 되고 정축도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일반 건축물들은 신축, 정축 다 안 돼요. 단 동일 규모 범위 안에서 개축, 재축, 대수선밖에 안 된다는 뜻이죠.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 외에는 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옆 페이지 가서 4번의 허가전 사전협의나 5번의 원상회복명령이나 6번 행정대지평 다 버리세요. 그 다음에 7번에 허가신고 등 의제라고 되어 있죠. 버리세요. 자, 8번에 시가조정구역 안에 허가 거부할 수 없는 행위라고 되어 있죠. 문제풀이 때 한번 보고 버립니다. 그 다음 9번에 시가조정구역 안에서 행위 허가 기준 등이라고 되어 있죠. 버리세요. 예. 자, 버렸습니까? 예. 자, 이제 옆 페이지 가서 도시자연공원구역 봅시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줄칩니다.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지정합니다.
자, 도시의 자율환경 경관을 보호하고, 자, 도시민에게 건전한 생활 환경, 그 도시민에게 여가 휴식 공간 정화하기 위하여, 여가 휴식 공간 정화한다는 말 있죠. 그건 공원화를 한다 이 뜻이에요. 공원화. 공원화를 위하여 이 뜻이에요. 줄칩니다. 도시적 안에 식생이 양호한 산지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까지 줄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변경을 도시군관리 결정할 수 있는데, 자, 도시 지역 안에 있는 도심 속에 식생이 양호한 산지가 있겠죠. 그게 공원화를 위해서 지정하는 것이 뭐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표적으로 서울의 남산공원 들어봤죠? 남산공원 서울의 도심 속에 있죠. 그런데 지정하는 겁니다. 공원화를 위해서. 이번에 자, 그게 양갈로 이번에 행위제한 찾았습니까? 자,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행위제한, 즉 건축 제한이나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줄칩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한다. 줄쳤습니까? 자, 밑에 씁니다. 그게 별도 기준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적용되는 별도 기준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의 주된 내용은 공원 안에 필요한 편의시설 있죠. 정도만 들어가고 그 외 건물은 아예 신축을 못하도록 금지시켜버려요. 자, 그렇게 아시고,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 장관 줄치고, 자, 직접 관계행정의 장애 요청받아 줄칩니다.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인접 토지에까지 줄치면 돼요.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변경을 도시군관리계 결정을 할 수 있는데, 행위제한에 가서 수산자원 보호위원회 건축제한에 관해서는 줄칩니다. 수산자원 관리법에 정한 바에 따른다 줄치고, 수산자원 관리법 밑에 씁니다. 그게 무슨 기준이다? 별도 기준. 자, 이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우리 남해 안에 가면 봅니다. 여기에 다도해 섬이 이렇게 있고 양식장이 보이죠? 그러면 이 바다와 인접 토지에 육지에다가 이걸 지정해버려요. 수산자원 보호 지정되면은, 자, 수산자원관리법 있죠? 이 법만 딱 정합니다. 이 법에 따라서 이 바다에 생산된 각종 수산자원을 보육수하는 데 방해되는 시설, 특히 오염원이 발생 시설 있죠? 오염이 들어오는 시설은 신축이 된다 안 된다? 아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공장이나 폐수가 발생되는 이런 시설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못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게 상당히 규제 강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주택 같은 경우에도 재래식 화장실 전부 다 이거 의무적으로 다 수세기로 다 바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음식점 같은 경우 있죠. 전부 다 정화조 설치 다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자, 각종 바다를 오염시킬 수 있는 그런 하수는 아예 일로 들어올 수가 없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아주 규제를 심하게 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제 넘어가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에 관한 거. 자, 여기에도 법이 개정이 되었고 추가되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새 책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도시 입지규제 최소구역 뜻만 배우는 거, 뜻만. 예. 자, 그래서 지금 뭐 될 수 있으면 빨리 4월 달에쯤에 새 책이 나오도록 지금 하고 있는데, 예, 너무 많이 바꿉니다 지금. 예. 그래서 어제 또 건축법, 자, 그 다음에 정비법 바뀌었죠. 또 이제 LH공사 때문에 농지법도 바뀔 파이라. 예. 그래서 지금 하는 이야기가 법 바꿀 생각하지 말고, 예, 그냥 해제시켜라. 사업이 없었던 거로. 예, 그러니까 그 지금 LH공사 때문에 바뀌는 법이 주택법, 농지법, 정비법 또 바뀌고. 뭐 배우지도 않았는데 막 바뀌어버려요. 예. 결국은 180석이라는 걸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그 숫자를 가지고 밀어붙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좀 하면 법 바뀌는 거예요. 예. 너무 자주 법 바뀌고.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바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자료를 만들고 취합을 하고 여러분이 시험에 놀만한 거 다 읽어보고 내용을 또 줄여줘야 되죠. 뭐가 중요한지 또 표시돼 줘야 되고 시험에 안 놀고 또 빼야 되고
이걸 다 정하는데 저도 벅차요. 주말마다 하루 종일 앉아가 뭐합니까? 매주 바뀌니까 그거 쳐다보고 앉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20몇 년 동안 이렇게 법을 자주 바꾸는 건 정말 처음입니다. 너무나 자주 바뀌고. 자, 입주이제 최소의 뜻만 배웁시다. 자, 왜? 자, 입주이제 최소구역. 자, 이 뜻은 입지라고 되어 있죠. 이 각종 시설물의 부지를 말합니다. 여기에 규제다 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전국의 어떤 토지든 간에 용도, 지역 등이 지정돼가 있죠. 거기에 따른 규제를 말하고 이걸 최소를 한다는 것은 자 이런 규제를 최소화 없애주겠다 이 뜻이에요. 없애서 자 복합 개발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용도 구역을 뭐라 부른다?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랍니다. 시설물의 부지에 용도적 등 규제를 최소화 없애서 복합 개발을 가능하는 용도 구역이에요. 자 어떻게 하느냐? 여기도 별도 기준이 있겠죠. 그 별도 기준이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라는 도시군 관리 계획입니다. 이 용도적 규제 최소한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요. 자, 요것만 가지고 건축계 하면은 자, 위와 같은 복합 개발을 할 수 있는 용도 구역이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다. 이 뜻이에요. 그럼 책에 한번 봅시다. 자, 먼저 지정권자, 지정대상이라고 되어 있죠. 자, 줄칩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그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는 국토교통장관 될 수도 있고 시도지사, 대도시장 될 수 있죠. 자, 이런 결정권자는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용을 정진시켜까지 줄치면 돼요. 복합적인 토지용을 정진시킨다는 것은 복합개발한다는 뜻이죠. 도시정비 촉진을 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 지역과 주변 지역의 전부 일부를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곳에 1, 2, 3, 4, 5 있죠. 갈로 묶어 보는데 1번 도시군 기본계획에 따른 도심이나 부도심, 생활권 중심지역 같은데 이런 곳은 상업적이겠죠. 자, 철도, 역사, 터미널, 항만,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 기반시설 중에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 중심으로 주변 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곳, 이런 것도 주로 상업적이에요. 3개 이상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 대중교통 결절지라는 것은 대중교통이 모이는 곳이에요. 우리 여기에 울산 같으면 고급탑, 로타리를 하죠. 저런 곳을 말합니다. 저기서 얼마? 1km 이내.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에 따른 노블량 건축 밀집한 주거지역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자, 그럼 1, 2, 3은 주로 상업지역이죠. 네. 자, 4번은 주거지역이나 어떤 지역입니까? 공업지역. 그게 상업지역 하면 틀립니다. 네. 예. 그 다음에 5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중 같은 법에 따른 도시 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그래서 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이라는 것은 오래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을 말합니다. 예. 여기에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지정해요. 왜? 재개발, 재건축하기 곤란하니까. 그럴 때 지정합니다. 자, 이런 곳에 오래된 결국은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 이런 곳을 말하죠. 여기에 지정해서 용도지역 등 거기에 있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런 공업지역의 용도적 규제를 어떻게 해버립니까? 최소화시켜버려요. 시켜서 복합개발할 수 있는 제도를 입주의 최소구역이다. 취지는 그럴듯한데
도입 배경이 안 좋죠, 이게. 자, 이걸 도입을 한 이유는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혁신도시 정책을 발표합니다. 이 혁신도시 정책은 서울이 너무 가밀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 공기업 본사 있죠.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정책을 혁신도시 정책이라 하죠. 자, 그래서 울산광역시에는 근로복지공단과 대한석유공사가 들어왔죠. 본사가 내려왔다. 그래서 어디입니까? 부산에는 금융기관 관련 영화 관련 기관이 내려왔는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금융기관이 내려와야 되는데 그중에서 한국은행 있죠. 결국 안 내려왔어요. 그걸 내려와야 되는데 그게 이제 결국 안 내려서 부산에 내려온 거는 전부 다 떨거지만 내려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한국은행 안 내려오니까 자, 각종 시중은행 본사가 부산에 왔다 안 왔다? 안 왔습니다. 아무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 돼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공기업 중에 제1위 공기업이 한국전력공사죠. 이때 당시 어디로 보냈습니까? 전라도 광주로 갔어요. 예. 2등이 한국도시대공사죠. 진주로 갔고 3등이 한국도로공사예요. 경북 김천을 갑니다. 예. 이와 같이 전부 다 공기업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시켰어요. 자, 그런데 이전하는데 더는 비용이 있겠죠. 자, 이 비용은 어떻게 하려느냐. 예를 들어서 한전을 예를 들면은 서울에 한전 본사가 있었겠죠. 자, 본사와 그 시설 부지가 있는데 이 감정가로 4조 원이었어요. 이걸 팔아서 이런 공기업에 특히 한전 같은 경우 이걸 팔아서 이전 비용으로 쓰려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이 혁신도시 정책이 발표되어서 한전 본사가 지방으로 이전되고 난 이후에 10년 동안 이게 팔린다 안 팔린다? 안 팔리니까 문제인 거예요. 왜 이전 비용을 빨리 지급해 줘야 되는데 이전하고도 10년 동안 안 팔리니까 이런 공기업의 자산은 팔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가 뭐예요? 이 제도입니다. 그래서 자, 한전 본사는 용도 지역이 일반 주거 지역이었어요. 자, 여기에 적합하게 자, 이용을 한다면 자, 활용 가치가 높습니까? 낮습니까? 낮겠죠. 그래서 기업에서 매입한다 안 한다? 아무도 매입 안 했어요. 그래서 한전본사 서울에 일반 주거지역 3종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거 샀으면 기업에서 사주 주고 이거 여기다 아파트 짓겠죠. 그러면 34평짜리 분양가가 100억대가 나옵니다. 예. 너무 그러니까 아무 타당성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매입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거 팔기 위해서 자, 여기에다가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을 지정해 주면 용도적 등 규제가 어찌 됩니까? 최소가 되겠죠. 완화하고 다릅니다. 완화는 일정 기준 범위 내에서 자, 풀어주는 거죠. 최소라는 것은 아예 규제를 댈 수 있으면 없애준다는 뜻이에요. 예. 최소화해서 자, 이렇게 하면은 활용 가치가 높아지겠죠. 자, 그러면 복합 개발 같은 것을 할 수 있으니까 관심 있는 기업은 이 입찰에 참가해라 하니까 우리나라 모든 대기업이 다 참가합니다. 자, 그래서 삼성이 8조를 선했죠. 야, 현대자동차가 10조 5천을 선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자, 그 팀장이 간이 좀 더 컸던 모양입니다. 지돈 아니라고 막 썼죠. 그럼 낙찰 받았단 말이에요. 예. 자, 낙찰 받고 이거 딱 지정돼 보니까 용도가 상업적이 되죠. 자산가치 20조로 봅니다. 벌써. 자, 그래가 이제 현대자동차 측에서 여기에 우리 120층짜리 복합센터를 짓겠다. 자, 그래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 한동 지을 수 있나 이러니까 정부에서 뭐 했냐. 여기는 보다시피 규제가 없다. 두동 짓든 석동 짓든 네 짓고 싶은 데 지어라. 그래서 120층짜리 튠빌딩을 합니다. 120층짜리 두 동이 올라가요. 120층짜리 복합센터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게 하나의 뭡니까?
도시예요, 도시. 여기 살면은 이 건물 밖으로 놓을 이유가 있다, 없다? 없죠. 이 하루 다 해결되는데. 여기에 백화점, 뭐 시장, 음식점, 뭐 영화관 모든 것이 다 들어가는 복합센터. 예. 그럼 그 안에서 다 사는 거예요. 두 동이 들어갔으니까 이게 이제 입주가 다 되면은 자산 가치를 한 40조 봅니다. 10조 5천억 써놓아도 많이 벌었죠. 예. 결국은 이 이면에 깔려 있는 이 제도의 이면에 깔려 있는 것은 결국 공기업 자산을 빨리 처분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 정부에서는 이걸 자꾸 포장하려 해요. 좋은 제도다라고. 그래서 주민이 제안할 수 있도록 또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포장하는데 그 원래 모습은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왜? 우리한테 뭐 도움 됩니까? 여러분은 뭐 여기에 혜택 한번 보려면 1조라도 있어야 되는데 1조가 있어요. 예, 1조 정도 있어야 서울에 조만한 공기업 있죠. 자산 하나 탁 예, 낙찰받아가 낙찰받는 순간 저거 딱 진행돼 보면 뻥튀기 돼 봅니다. 예. 5조 6조짜리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저기에 대한 아무 혜택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저기 현대 자동차나 기아자동차 복합센터 들어간다고 그 지역 일대가 고통만 혼잡스럽지 예, 큰 그게 되는 건 아닙니다. 결국은 정부도 좀 부끄러운 것 같아요. 저걸 빨리 처분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다 보니까 요즘 좀 미화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법을 바꿨겠지 추가시키고 해요 지금. 자 그렇게 하시고 그 이하 양갈로 2번부터 자 거기서부터 여러분 책에 98조까지 있죠. 새 교재로 봐야 됩니다. 법 바뀌는 거 봐야 되니까 지금 보실 거 없습니다. 자 그렇게 했습니까? 자 이제 5절에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행정한 특별규정이 있는데 1번에 대지가 둘 이상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걸칠 경우 행정하는 사실 요즘 시험이 안 나옵니다. 이거 아시겠습니까? 옛날에 22회까지는 매년 나왔죠. 계산 문제로. 근데 법이 바뀌는 과정에서 이제 출제할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뭐 5, 6월 달 이후에 가서 한번 봅시다. 계산 문제집에 보면 이게 나와요. 그때 한번 설명 들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1조에 가시면은 도시지역의 다른 법률 적용 배제라고 되어 있죠. 그것도 5, 6월 달 이후에 문제풀이 때 한번 보면 되고. 자, 3번은 우리가 봤죠. 4번에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의 건축 제한 내에 1번 도시공객시설, 2번 리모델에 관한 필요한 건축물은 5, 6월 달 이후에 보시면 되고. 3번에 용도구역 건축 제한 우선 적용이나 돼가 있죠. 자, 그 부분은 안 보셔도 돼요. 미리 다 했기 때문에. 그 다음 페이지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찾았습니까? 1번, 2번 다 버리세요. 자, 다 버렸습니까? 네. 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제 교재를 104쪽 겁니다. 도시공객 시설로 이제 가요. 자, 이제 기반 시설에 관한 걸 배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 주위에 도로, 철도, 항만, 공항, 각종 상하수도 이런 시설이 기반 시설이죠. 이제 여기서는 뭘 배우느냐? 이런 기반 시설을 어떻게 설치할 거냐? 이걸 배우는 거예요. 자, 먼저 도시공객 시설 정의라고 들어가 있죠. 자, 그걸 보기 앞서서 그 밑에 기반시설 종류라고 되어 있죠. 기반시설이란 다음 시설이다 해서 교통시설부터 환경기초시설까지 우리가 첫날 수업 때 이거 봤죠. 그 교통시설에 뭐 주의해야 합니까? 차량검사 및 면허시설 주의하고, 공간시설에는 유원지, 공공지 주의해야 된다 했죠. 자, 그 다음에 유통공업시설에서는 방송통시설 주의해야 됩니다. 자, 공공문화체육시설에서는 공공직업훈련시설과 청소년 수련시설 주의해야 돼요. 자, 방제시설에는 하천, 유수지, 저수지 주의해야 된다 그랬죠. 자, 그 다음 환경기초시설에는 하수도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끝에 폐차장이나 돼가 있죠. 그거 주의해야 돼요. 자, 이런 시설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기반시설이라. 그럼 다시 위에 올라가서 도시공객시설의 정의 보시면은 도시공객시설이라 함은 줄칩니다.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그렇게 줄쳤어요. 자, 무슨 말인지 자 봅시다. 자, 기반시설 크게 7가지에 45가지 세부시설로 되어 있는 것이 기반시설이에요. 자, 이 기반시설을 어떻게 설치를 할 거냐, 크게 2가지입니다. 미리 도시군 관리계획 있죠. 실행계획이 자 결정이 됨으로써, 이 계획이 만들어져서 결정이 됨으로써 설치되는 기반시설이 있고, 자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 이 계획의 결정 없이 그냥 설치되는 기반시설이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반시설 설치라는 2가지입니다. 미리 도시군관 결정으로 설치하는 기반시설이 있고, 도시군관 결정 없이 설치하는 기반시설이 있는데, 자 미리 도시군관 결정이 있어야만 설치되는 기반시설을 뭐라 부른다? 도시군 계획시설. 그래서 방금 거기에 도시군 계획시설의 줄친데 보시면 기반시설 중이라고 해놨죠. 기반시설 중에 도시군 관리계로 결정된 시설이라고 해놨죠. 자, 그래서 도시군과 결정이 된 시설을, 자, 이걸 뭐라 부른다? 도시군 계획시설. 그럼 도시군과 결정 없이 그냥 설치되는 도시군 계획시설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냥 기반시설이에요. 네. 그래서 기반시설 종류는 크게 2가지. 도시군 계획시설인 기반시설도 있고, 도시군 계획시설이 아닌 기반시설도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어떤 게 도시공객시설에 해당되고 어떤 게 도시공객시설이 아닌 것에 해당되느냐. 자, 도시공객시설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은 상대적으로 도로나 철도나 항만 이와 같은 규모가 어떻다? 큰 거예요. 큰 거. 자, 밑에 거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되는 기반시설 있죠. 자, 이거는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주차장 같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소규모 기반시설일 때는 도시군과 결정 없이 설치되는 기반시설이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자 이번에 기반시설 중에 도로, 자동차 정류장, 광장은 다음과 같이 세분된다라 되어 있죠. 도로는 6가지, 뭐 광장도, 자동차 정류장 6가지, 광장 5가지 세분되는 거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기반시설의 설치라고 되어 있죠. 찾았어요? 원칙에 봅니다. 지상, 수상, 공중, 수중, 지하에, 자 줄칩니다.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 명칭, 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해야 한다라고 줄쳤습니까? 자, 미리 도시군 결정, 그 옆에다 씁니다. 그걸 뭐라 부른다? 도시군계획시설이고, 도로와 같은 규모가 큰 걸 말합니다. 미리 도시군과 결정이사 설치되는 기반시설이 도시군계획시설이고 도로와 같은 규모 큰 거. 자, 그렇게 했습니까? 자, 이번에 예외라고 되어 있죠. 다만 용도지역 기반시설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이지 않은 다음의 기반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말을 옆에도 이래 써야 돼요. 그거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된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 시설은 도시군 계획 시설입니까? 아닙니까? 아님. 주차장 같은 규모가 어떻다? 소규모다. 그렇게 써야 돼요. 자, 그렇게 쓰시고, 이 부분은 시험에 놓을 때 이래 놔요. 옛날 시험은 이래 놓습니다.
자, 모든 기반시설은 설치를 하려면은 도시공관리계 결정이 필요하다 하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결정 없이도 설치되죠. 또 국토계획 및 용역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은 도시공객시설이다 이래 놓아요. 기반시설 무조건 도시공객시설입니까? 아닌 것도 있죠. 이렇게 묻다가 최근에는 이런 물어요. 다음의 기반시설 중에 도시군관리계획 계획의 결정으로 설치하는 것은 어느 것이냐. 자, 1번 변전소, 2번 건축물, 부설광장, 3번 자 종합 의료시설, 4번 도축장, 바닥 면적 500제곱미터, 자 5번 주차장. 몇 분이요? 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해야 할 기반시설 종류가 있죠. 여러분 책에는 그 밑에 박스에 몇 개 소개되어 있죠. 그거 알아두면 못 맞춥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자세하게 된 거 보면은 종류만 한 페이지 반이 돼요. 예, 뭐 100몇십 개 됩니다. 그거 외워야 맞춘다 했듯이. 외우가 맞출랍니까? 이해하면서 맞출랍니까? 이해를 해야죠. 여기 써놨죠, 답을. 대규모 소규모로 쓰죠? 왜 이거 쓰겠습니까, 제가?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오면 고민도 하지 말고 이 중에 제일 규모 큰 게 답이야. 1번이 답이죠? 이게 제일 규모 크다. 나는 1번이 큰지 뭐 작은지 모른다. 그건 할 수 없고, 그거는. 맨날 집에 하고 어디만 왔다 갔다 하고 세상을 안 보니까 그렇지. 자, 그래서 이런 문제 놓으면 제일 큰 게 무조건 뭐다? 답. 자, 변전소는 자 원자력 발전소나 화력 발전소나 이런 데서 전기를 공급해 주죠. 그걸 받아서 가정용 공업용으로 바꾸는 전기를 변환시키는 곳이 변전소다 보니까 규모가 수만 평 이상이 돼. 여러 발전소에 전기 보내주죠. 그걸 가지고 쭉 전압을 낮춰주는 곳이다. 예. 변전소는 어떻게 생겼는데? 안 봤죠? 자, 여기 큰 시설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보면 이런 철탑 있죠? 일로 전기를 통과하면서 이게 수백 개가 깔려가 있어요. 이게 그럼 이게 크기가 얼마 정도 되느냐? 사람이 쓰면은 딱 요 정도 돼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이런 시설들이 쫙 돼가 있어. 그 수만 평에다가 이걸 전기 통과시키면서 여기서 이제 가정용 이거 공업용 다 전환시켜 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래서 이게 답이다. 건축물 부설광장 30평, 종합의료시설 한 몇천 평 되겠죠? 예, 뭐 한 2, 3천 평 되고, 도축장 500제곱미터가 150평, 주차장 뭐 아시죠? 거기에 비해서 이 규모 제일 크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오면은 뭐가 제일 답이다? 규모 큰 게 답이에요. 자,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은 도시군과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 종류가 있죠. 1번에 1번 보세요. 주차장, 자동차, 건설기계, 검사시설, 공공공지, 일공급시설 쭉 읽어보면은 그래 크질 않죠, 전부 다. 끝에 보시면 뭐 빗물 저장, 이용시설, 폐차장, 그 앞에 종합의료시설, 장사시설 다 들어가 있죠. 상대적으로 이렇게 규모 작은 이런 시설은 설치를 할 때는 도시군과 결정 없이 설치를 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렇게 아시면 되고, 이번에 도시공객시설의 설치 기준은 문제풀이 때나 보세요.
3번에 도시공객시설 공중 지하 설치기준 보상도 문제풀이 때 하고 다 버립니다. 그 다음 페이지 도시공객시설 관리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도시공객시설 관리에 관해서는 이 법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다음에 의하는데 국가가 관리한다라고 되어 있죠. 도시공객시설은 국가 자체만 관리할 수 있어요. 자, 대통령이자는 자 국유재산법에 따르는 중앙간서의장이 관리합니다. 국가가 할 때는 그 중앙간서장 그게 밑줄 치시고,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할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 뭐로 정합니까? 조례로 정합니다. 그러면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뜻이에요. 자, 도시공객시설은 관리는 누가 하느냐? 국가나 지자체가 한다는 뜻이죠. 도시공객시설은 전부 국가 자체가 관리해요. 그 밑에 거 도시공간 결정 없이 설치되는 이런 주차장이나 이런 소규모 기반시설 있죠. 이런 관리 누가 할까요? 설치자가 합니다. 이거는. 예. 자, 주로 설치자가 하는데, 예를 들어서 종합의료시설, 종합병원이죠. 종합병원을 지금 학교 법인에서 관리하잖아요. 예. 건축물 부설광장, 건축물 부설광장 설치한 자가 있겠죠. 거기서 관리한다 이 뜻이에요. 도축장 설치자 관리합니다. 그래서 도시공객 시설인 경우에만 국가 자체가 관리하고, 나머지 자 기반시설 같은 경우에는 설치자가 관리해라 이 뜻이에요. 자, 그렇게 아시고, 자 내려가서 광역시설의 설치 관리 등 찾았습니까? 자, 광역시설의 의 봅시다. 광역시설이란 줄칩니다.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다음 시설 줄치고, 자 박스 아래 줄칩니다. 둘 이상 특별시, 광시, 특시, 특도, 시군이 관할구에 걸쳐있는 시설, 뭐 도로, 철도 이런 거죠. 2번에 줄칩니다. 둘 이상 특별시, 광시, 특시, 특도, 시군이 공동 이용하는 시설, 공항, 항만 이런 걸 말합니다. 자, 그렇게 줄쳤어요. 자, 광역시설이다라는 것은 기반시설 중에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시설을 광역시설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기반시설 중에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은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자 이런 지역에 자 걸쳐 있다든지, 대표적으로 도로 같은 거, 둘 이상 특광, 특시, 특도, 시군이 공동 이용하고 있다. 즉 공항 같은 거. 자, 이게 광역적인 정비체계입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중에 2개 이상의 행정구에 걸쳐 있다든지 공동 이용하고 있다면 이걸 기반시설 부르지 말고 뭐로 불러라? 광역시설로 불러라 이 뜻이에요. 결국 기반시설이나 광역시설은 종류는 똑같아요. 자, 그래서 그림 나타내면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 A씨가 있고, 자 여기에 B씨가 있습니다. A씨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종 도로가 있죠. B씨 관할구역 안에도 각종 도로가 있죠. 이 도로는 무슨 시설? 기반시설이다. 자, A씨와 B씨에 이렇게 걸쳐있는 도로가 있죠. 이 도로는 무슨 시설? 예, 똑같은 도로인데 이렇게 달리 불러라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A씨 공항 안에 공항이 있죠. A씨만 쓰면 기반시설이에요. B씨도 이용한다면 광역시설이 된다 이 뜻이에요. 아니 뭐 기반시설이나 광역시설이나 그럼 같다는 이야기인데 왜 이렇게 달리 부르냐? 비용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A씨 안에 있는 이 기반시설 설치할 때는 A씨 부담이죠. B씨 안에는 B씨 부담인데, 이와 같은 광역시설일 때는 A씨, B씨 공동 부담이에요. 자, 그래서 가덕도에 공항 들어가면 저 무슨 시설이에요? 광역시설이죠. 부산시만 부담합니까? 여러분도 울산시도 부담해야 돼요. 경남도 부담해야 돼요.
왜? 비용 관계 때문에. 그래서 저는 광역시설로 부른다. 그래서 이렇게 달리 부릅니다. 알겠습니까? 예. 자, 밑에 내려가면은 어떻게 설치 관리할 거냐 원칙에 자 줄칩니다. 광역시설의 설치 관리는 도시군객시설 설치 관리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광역시설 설치 관리를 어떻게 하라는 뜻이에요? 원칙적으로. 자, 거기에 설치 관리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죠. 설치의 동그라미. 자, 우리가 도시공객 시설을 어떻게 설치합니까? 도시공객 결정 설치하죠. 그 광역시설도 저렇게 해라. 그럼 설치란 말 동그라미 위에다가 이렇게 쓰면 돼요. 도시군 관리객 있죠. 결정으로 도시공객 시설을 설치하죠. 광역시설도 그렇게 설치해라. 도시공객 결정으로 설치한다 이 뜻이죠. 자, 관리 동그라미 하시고, 자, 광역시설도 도시공객시설의 설치 관리에 따른다 했죠. 어떻게 관리합니까? 도시공객시설은 국가 자체 관리하죠. 자, 광역시설도 누가 관리한다? 국가 지자체가 관리해라 이 뜻이에요. 자, 그런 뜻이다. 그래서 도시공객시설의 설치 관리에 따른다는 말 있죠. 그게 설치 동그라미하고 도시공관리의 결정으로 관리 동그라미 국가 지자체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하라 이 뜻이에요. 물론 원칙이 그런데 예외가 또 있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협약 체계를 협의회 등 구성해 보시면 관계 특별시장, 광시장, 특시장, 특도지사, 시장군수는 줄칩니다.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 등을 구성해서 광시를 설치 관리할 수도 있고 도지사 설치 관리 자 줄칩니다. 협약 체결이나 협의 등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그 시 또는 군이 같은 도에 속할 때는 도지사가 광역시설 설치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단 같은 도 시군이 돼야 되죠. 법인이 설치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줄칩니다.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 줄쳤습니까? 자, 최우선 시행계획으로 설치하는 자 광역시설이다 이 말이죠. 그 광역시설의 설치 관리를 줄칩니다. 사업목적, 사업종목을 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설치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가 대표적 예계죠. 경부고속도로는 나라에서 설치했지만 지금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한국도로공사가 하죠. 이 특수목적법이에요.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3번에 광역시 설치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 사업의 시행.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이 심하게 발생하거나 해당 지역의 개발이 현저하게 위축될 우려가 있는 광역시설. 자, 쓰레기 매립장이나 뭐 여러 가지 하수종말 처리시설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되죠. 이런 시설은 여러분 집 옆에 들어가면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만날 데모하죠. 들어오지 말았고. 예. 자, 이걸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에 설치할 때는 대통령이 정한 바에 따라 자, 당의 사업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시행하거나 필요한 자금을 해당 지자체에 지원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혐오시설을 다른 지자체에 설치를 할 때는 자, 그게 여러 가지 주민 편익 증진 사업이라든지 환경 방지 사업 해주라는 뜻이죠. 같이 하든지 비용을 지급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런 뜻이다. 읽어보면 돼요. 그래서 옛날에 방패장이라는 게 있어요. 방패장. 원자력 발전소에서 자, 관절하고 플루토늄 쓰고 나면은 핵 찌꺼기 나오죠. 그 핵 쓰레기입니다. 그걸 자, 쓰레기장에 버릴 수는 없어요. 큰일 나죠. 방패장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 버려야 돼요. 그 방패장은 안반 150m 뚫고 들어가 지하에다가 거기에다가 보관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울진에 있습니다. 그게. 아시겠습니까? 울진에 그 산 속에 그 산 지하 150m 안반에다 뚫고 놨어요. 자, 그 방패장이 들어오니까 그 마을에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하죠. 그렇지만은 어딘가는
넣어야 되니까 그 말을 설득해서 넣었어요. 넣었는데 대신에 거기는 전기세가 평생 무료입니다. 전기세 안 받습니다. 그거는 촌 시골 그 방패장 있는 그 울진의 산속의 마을에 가보면은 예, 거기는 여름에도 에어컨을 집은 쪼매난데 에어컨은 집보다 더 커요. 예. 하루 종일 틀어놨고 문 다 열어놨고 있죠. 왜? 자기 돈은 안 내니까. 전기세 무조건 평생 공짜입니다. 예. 그렇게 지원을 해준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예. 자, 그렇게 하시고 공동구 설치 관리는 잠시 쉬었다 합시다.